자, 이번에는 4번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한번 보시죠. 자, 1번 봐봐요. 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소재 공통, 집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도면 번호는 어디만 없어요? 공대만 없죠. 그럼 축적은 축도장, 계사장. 자, 이번에는 거기 밑에 이제 4번에 뭐가 나오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시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끝자리가 뭐예요? 시작은 뭐예요? 경. 근데 핵심은 좌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좌표 관련돼서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좌표를 3개를 써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좌표. 두 번째 뭐예요? 좌표. 세 번째 뭐예요? 좌표.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색을 입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좌표 지적이라고 써요. 좌표 지적. 여기는 뭐예요? 좌표 면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이 뭐예요? 좌표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자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요? X.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그러면 좌표가 뭐면 이렇게 써놔요. 보호가 돼요. 보호. 자, 보호가 되면 뭐예요? 보호도가 성립이 돼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줄 쳐놓고, 여기에다 줄 쳐놓고. 자, 보호도는 뭐예요? 도자로 끝났죠. 그러니까 요거는 도면의 성격에 가깝고요. 요거는 대장의 성격이 가까운 겁니다. 성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대장의 성격이 많아요? 도면의 성격이 많아요? 대장. 그래서 여기 부동호를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봐봐요.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장이 어디에 치우친 거죠?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남아요. 대장 형식의 도면 형식의 대장이다. 그때요. X.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이제 결론 나왔네요. 읽어봐요. 좌표,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요번에 단어가 모의고사 볼까요? 남정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될 고유 등록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읽어봐요. 보호도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요 3개는 그러면 딴 데 등록되지 않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봐봐요. X축, Y축, Y축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좌표가 6개가 뭉치니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연결하니까 토지 형상이 나와요. 그러면 토지 형상은 몇각형이죠? 삼각형.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3개니까 토지 형상은 삼각형이 되는 거고, 경계점 좌표가 4개면 통지 형상은 사각형이 되는 거야. 사각형. 여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경계죠. 그러면 경계 결정과 경계보호는 뭐에 따른다? 좌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좌표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등록사항 가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유추를 해봐요. 자, 그러면 1번의 소재는 뭐예요? 공통. 줄 쳐놓을 필요도 없죠. 2번의 집안, 공통. 3번에 뭐가 나오죠? 좌표는 행강편 쳐놓고요. 자, 1번에 토지의 고유번호 나오네. 고자 동그라미. 그러면 3번에 장번호 가서 이제 장자 동그라미 해야죠. 근데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있다. 그러면 2번에 도면 번호는 어디에만 없어요? 공하고 대만 없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외워야죠. 자, 도면 번호는 아까 여기 봐봐요. 도면 번호는 어디만 없어? 공대만 없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만 없거든. 나머지는 등록된다.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4번에 보호 및 보호도 줄 쳐놔봐요. 자, 보호 및 보호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좌표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유추해보죠. 소재, 공통, 집안은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부죠, 탈락이네요. 면적은 면장. 부죠, 탈락이네요. 자, 소유자는 뭐예요? 소대장. 탈락이네요.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도면 번호는 공대만 없죠. 등록되네요. 축적은 축도장이잖아. 탈락. 자, 계사장 탈락이죠. 그러면 이제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을 다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기타로 가서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는 같이 공부해요. 자, 지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위에다 도면이라고 써요. 면적은 뭐라고요?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결론은 등록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러면 기타 2번으로 가서 기타 2번 바로 밑에 있잖아요. 자, 딴 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세 분은 지금 뭡니까? 혼수 상태야, 지금 혼수 상태. 자, 기타 2번에 보니까 지적 확정 정량에서 지 동그라미. 자, 축적 변경에서 축 동그라미. 우리 암기 코드 하나 나왔네. 지축. 자, 지축은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비치할 지역이죠. 그래서 지축. 그래서 지적 확정 정량과 축적 변경 정량.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봅시다. 좌표 지적이죠. 경계를 좌표로 나타나니까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싶다. 어렵다. 그러면 비용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 그래서 일부 지역에만 채택하고 있어. 즉 도시개발사업 지역에만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봐요. 정확할까요? 안 정확할까요? 정확하죠. 그러면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도를 별도로 표시한다. 지적도 줄쳐놓고요. 그 옆에다 토지 대장도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는 무슨 대장을 함께 비치하죠?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합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 4번에 보니까 토지 경계 결정과 지표상을 보고는 좌표에다 행광편 쳐놓고요. 그러면 경계 결정과 경계 보고는 도면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른다? 좌표. 그렇죠? 자,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에서 도시개발사업이죠. 500분의 1 축적을 상환하 농지구역 정리증은 1000분의 1. 그러면 거기 하나 줄쳐놔봐요.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6000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마무리를 확실히 하자고요. 그러면 거기 자기가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밑에다 다시 한번 써봐요. 자기가 숙지됐나? 자, 시도지사 승인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반지축이죠. 전지축. 자, 하나는 뭐예요?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딱 확실히 해놓고, 자,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험에 보기 위해서 자기가 정리를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좌표 부호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지웠어요. 자, 다시 왔어요.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도면 번호는 공대만 없죠. 그럼 축적은 축도장, 계사장.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도면과 관련돼서 이제 자, 도면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림을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결부시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재 홍통, 지번은 홍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자, 그러면 경계는 도면이라고 써놓으세요.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경계예요? 도산경계였잖아. 도산경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높낮이가 없다. 정황. 높낮이가 있다.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해면 최대 만저위. 호수는 최대 만수위.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무슨 경계? 실제 경계.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한다. 경계는 딴 데 등록되지 않아요.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색인도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도면의 색인도야.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이다. 그러면 이쪽 도면은 몇 번일까요? 1번, 이쪽 도면은 4번, 요거는 3번, 위에는 5번. 도면 번호는 몇 번? 2번. 그렇죠? 이게 바로 도면 번호거든. 도면 번호는 어디만 없어요? 공대만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색인도 그래서 요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네 군데 출제를 했네. 도면의 접합 부분을 연결고리를 나타내는 것을 골라라. 도면의 색인도. 자, 이번에 도면의 제명 동그라미. 제명이 뭘까요? 도면의 이름이야. 자, 축적은 아까 뭐라 그랬죠? 축도장이야. 축도장은 아까 축적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 만드는. 오늘은 완전히 이제 섭렵하고 가야 돼 이제.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더 경결한다. 도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잖아. 그래서 도면의 애각선, 도각선이라는 겁니다. 요번에 뭐예요? 도각선의 수치들이 등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옆에 도각선과 그 수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거는 특히 별표 하나 나와야 되겠죠. 어디 시행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정합니다. 자, 5번에 삼각점 및 뒤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밑에다가 대라고 한번 써봐요. 대가 뭘까요? 지목이죠. 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건축물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 구조물 밑에 도라고 써봐요. 도가 뭘까요? 도로죠. 그러면 도로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기준점의 위치 옆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 뭘까요? 지적 삼각점. 제번대로 했어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뭐예요? 지적 삼각 보조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 도건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마무리 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기억.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기억이라는 것은 지적 삼각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어때? X. 무슨 뜻이야? 지적 도건점이라는 거야. 자, 그 의미를 이제 확인하면서, 그럼 봐봐요. 올해 이제 틀림없이 두 군데 출제되거든. 올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니면 도면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도면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도면의 축척,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죠. 지적도. 자,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여기에서 1200분의 1에다 현감 편쳐놓으세요. 1200분의 1은 뭐예요? 지적도의 일반 축척이죠.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하죠.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일 거죠. 자, 이번에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무슨 도예요? 지적도. 지적도를 현관편 딱 하나요. 지적도.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는 이걸 봤죠.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자, 거기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박스 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무슨 도? 지적도. 거기 현관편 쳐놓고요. 자, 그만 지적도의 그만 봐봐요. 일반 지적도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요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표시해요? 좌표. 두 번째,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도각선 오른쪽 하단부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이 세 군데가 바로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나가볼까요? 잘 보고 계셔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수치라고 기록한다. 어때? X. 수치가 아니라 좌표. 28회 때 2.5점짜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잘 들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지적도에는 지적도에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1. 경계점 간의 넓이. 2번에 경계점 간의 높이. 3번에 경계점 간의 거리. 정답은 경계점 간의 거리.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작년 기출문제 한번 봅니다. 잘 들어봐요. 잘 봐요. 작년에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임야도의 경우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우측 하단부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OX, X,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 뭐 작년에 그거 출제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자, 지적들은 임야도로 권치를 차례니까 뭐예요? 그렇게 돼. 그럼 올해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출제될 수 있어, 올해. 그러면,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의 지적도. 자, 특징 세 가지 불러봐요.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표시해? 좌표. 두 번째는 경계점 간의 거리. 그리고 요 도면의 우측 하단부에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출제될지 기초가 주목이 돼요. 그러면 올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에 지적되는 자,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적에 지적되는 경계점 간의 넓이가 기록된다. 어때? X. 넓이가 아니라 거리, 그렇죠. 거리랑.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확실히 하자고요. 확실히 하자.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지적공별 등록사항이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직까지 뭐예요? 아직까지. 자,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보죠.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고유번호 고장이 없다. 어디에만? 도면에만. 나머지는 있다 없다? 있다. 자, 공개는 도면 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는 있다. 축적은 축도장, 계사장.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맨 앞에 가서 지적공별 등록사항 박스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자, 마무리 확실히 하자고. 자, 거기 자, 지적공별 등록사항 나와 있죠. 맨 앞에 가서 이제 박스, 맨 앞에 박스 찾아봐요. 자, 거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딱 박스를 윤곽을 잡아놨잖아. 이제 마무리 최종 결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은 두 종류. 지적도, 임야도. 대장 형식의 도면 뭐가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소재. 공통. 그럼 소재는 전부 등록되어 있네. 지번은 뭐예요? 공통. 전부 오네요. 지목은 뭐예요? 목도장. 끝자리가 도하고 장.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을 해요. 집에 가셔서요. 자, 아까 뭐예요? 지목 그러면 뭐예요? 목 그러면 도장.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자, 축적은 뭐예요? 끝자리가 축도장. 그렇게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면적은 면장, 장.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면장. 자, 개별공은 토지이동 사유하고 개별공시지가에서 읽어봐요. 계사장. 장에만 등록되죠. 그러면 면적과 토지이동 사유와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아니, 미쳤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 도각선의 수치, 어디에만? 도면. 도면의 제명은 도면의 이름이죠.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면 임야도. 도면에만 등록되죠. 색인도,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물의 위치, 어디에만 등록돼? 도면. 경계점 간의 거리는 뭐라고 써놨어요? 좌표.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표시해? 좌표. 자, 그러면 좌표 부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그러면 이제, 자, 성명, 주소, 소유자죠. 아까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돼? 소대장.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소유권의 지분 그러면 지대공. 저희가 이제 외우면서 지대공 연습을 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돼? 대지권 등록부에만. 자, 도면에는 고장이 없죠. 그래서 고유번호, 장번호. 나머지는 있어 없어? 있어. 나머지는 전보가 돼 있죠. 도면 번호는 도면의 색인도 가운데 숫자죠. 어디에만 없어? 공하고 대만 없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하라고요. 연습을. 그러면 자기가 요 연습을 자꾸 점찍음하면서 연습을 해. 이게 5점짜리라니까 5점짜리. 그러니까 5점짜리인데 안 할 거예요. 맨날 모의고사 두 문제 출제되잖아요. 두 문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죠. 이제 확실히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쫑을 쳐요. 자,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그러면 여기 공대는 도면 번호가 없죠. 축적은 축도장, 계사장. 이제 각각의 고유 성질은 아까 고유 성질의 특징들이 나오잖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디가 특징이에요? 좌표. 좌표가 모이면 뭐가 돼? 보호. 보호가 모이면 보호도. 그 세 가지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 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아까 생각해야죠. 건물의 명칭. 전일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생각을 해.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워밍업을 해보라고. 접점 모의고사 일찍 와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9시에 일찍 와서요. 토요일날 시험 보니까 9시에 일찍 와요. 일찍 와가지고 오늘 배운 걸 복습을 해요. 그러면 누적 복습을 해. 처음부터 끝까지 싹 복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보라고. 모의고사를 생각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시 복습을 해서 짜고 뭔가 확실한데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테스트를 해놔야 되고요. 다시 이제 넘어와요. 아까 배운 데 쪽으로. 자, 26페이지 거니까 지적 공부의 관리와 공개 찾았어요? 예, 찾아봐요. 네모 3번. 자, 지적 공부의 관리와 공개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다시 연습합니다. 자,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가시적 지적 공부 몇 종류? 7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지적 파일. 그러면 거기 이제 찾아봐요. 찾아서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어디에서 관리해? 지적소관청, 지적소고. 무슨 버전? 연구 버전이야. 연구 버전이. 작년에 지적소고가 지역적인 게, 한 문제 정도는 지역적인 게 나와요. 근데 자기가 감을 한번 잡아봐요. 작년에. 여기 봐봐요. 자, 작년에 충분히 감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지적소고는 뭐예요? 도덕놈이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철제문으로 돼 있겠네. 자, 그러면 뭐예요? 곤충이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면 철제 검거봐요. 이게 안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안쪽. 이게 바깥쪽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철조망은 안쪽에다 쳐야 돼? 바깥쪽에다 쳐야 돼? 그래요. 안쪽에다 상식적으로 봐도. 자, 그러면 철제문 바깥에다가 철조망을 쳐봐. 그러면 도둑놈이 오면 철조망 다 걷어가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바깥쪽 철제문을 딱 열면 뭐 안쪽에 방충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방충망 이제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곤충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나왔거든. 안쪽은 철제망, 철제문, 바깥쪽은 철조망. 어때? X야. 안쪽이 철조망이고 바깥쪽은 철제문이라는 거야. 안쪽 바깥쪽을 장난을 쳤거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이거 설명할 때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 잡으라고 그랬잖아. 도다리하고 광어가 그렇게 헷갈린다고 그랬잖아요. 도다리하고 광어는 비스무리해. 그럼 도다리는 눈이 어디 있어? 오른쪽, 강어는 N쪽, 그렇죠. N쪽이랑 N쪽 차이점이 한쪽이. 제가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어요. 오른쪽이네. 그러면 이건 도다리야. 이렇게 누워있다. 강어가 되는 거야. 맨날 헷갈리거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도다리 같기도 하고 강어가 듣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누워있는지 한번 봐봐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도다리야.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누워있으면 강어라는 거야, 강어.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때 이야기했거든. 감을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자기가 모르는 게 한 문제씩은 나오거든. 근데 출제원도 알아요. 너 감 있니, 없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감을 물어본 거예요, 감. 지적서고 설치 기준을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근데 시험이 뭐예요? 자, 2차 2교시에 보니까 혼수 상태거든. 혼수 상태라는 거야. 혼수 상태. 그러면 봐봐요. 2차 1교시는 그만한 시험 봐. 2차 2교시는 딱 합격할 사람만 남아있어. 몇 명 남아있는지 아세요? 8명에서 9명 남아있어. 벌써 2차 1교시 시험 끝나면 공법 보고 나면 어뢰 떨어졌다. 가방 싸가지고 가거든. 그러면 2차 2교시 가면 남아있는 사람 6명이나 많이 남아있으면 10명 남아있고 적게 남아있으면 7명 남아있다고. 7명 남아있다는 겁니다. 벌써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끝까지 남아있어야지.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서 끝까지 봐야죠. 자, 그래서 작년에 지적서고가 나왔고요. 그러면 거기 앞에 봐봐요. 자, 그러면 거기 공전은 어디에 있어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거기 1번에 무슨 지변이 있어요? 전제지변.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봐봐요. 지적공무는 원칙 반출이 돼야 안 돼?
안 돼. A적으로 반출 사유,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반지축. 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관리해? 지적서관청, 지적서고, 연구버전. 이렇게 이제 외워둬야 되고, 원칙은 반출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A적 반출 사유,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 저만 실력이 붙는 것 같아. 저만 실력이 붙는 것 같아. 본인들이 외워서 실력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수강생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학원에 뭐예요? 3년 전에 형님이 있어서, 보험 하시는 형님이에요. 야간 수강생이야. 그분은 맨날 손을 들어가지고 뭐예요? 선생님 외워보세요. 선생님은 외웠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사이코야. 그렇죠. 사이코. 철이 형한테도 물어보면 알아요. 그 보험형 아세요? 그럼 뭐야? 사이코야. 수업 시간에 뭐 선생 보고 외우라고 그래요. 본인이 외워야지. 하여튼 별 사람 다 봐요. 진짜 별 사람 다 봐요.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수없이 보는 거야, 성격을. 제가 뭐 26년 동안 강의해서 수 사람들을 많이 했어요. 뭐예요? 수업하다가 뭐예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저를 막 때리고, 그쵸? 왜 뭐 그러면 제가 맞고 살아요? 일본에서 제가 때리면 뭐라고 또 소문이 나요? 강사가 수강생 팼다. 이런 소문이 난다고. 그러니까 뭐 74세 형님인데요. 뭐 학원에서 뭐 갑자기 그 해 더웠거든. 더웠는데 치매가 걸려버려서 완전. 그러니까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야. 연세는 75세예요. 75세예요. 그래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원장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이 셋이 올라오는데 그분이 뭐예요? 원장님은 안 때리고 쟤를 때리더라고. 그래서 저를 때려요. 그래서 원장님이 옆에 있더니 왜 막지 그러냐고. 얼마나 뭐요? 괴로우면 저를 때릴까요? 그래서 걔를 때릴까. 별 사람 다 봐요. 하여튼, 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밥도. 그래서 여기는 마음이 편하니까, 편하니까 밥은 편안하게 먹어요. 자, 별 사람 다 보면, 여기보다 더 심한 데가 있어. 현장이야. 자, 현장에 뭐예요? 요즘은 뭐예요? 현장에 와서 물건 내놨죠. 테스트하고 테스트를 해봐. 테스트를 해보고, 이 사람이 물건을 맡길 수 있는지, 안 맡길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한다고. 참 더러워졌어요. 불법 원인 급여가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일부러 다 조사해가지고, 별 사람 가봐요. 그 현장에 가보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봐봐요. 가시적 지적 업무는 어디에서 관리해? 지적서관청, 지적서고, 연구버전. 원칙은 반출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A적 반출 사유,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 공개는 어디에서? 지적서관청. 자, 그러면 불가시적 지적 공부 무슨 화일이 있어요? 지적 화일. 그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정보관리체계에서 무슨 버전? 연구버전. 공개는 어디에요? 지적서관청 또는 읽어봐요. 읍면동장. 왜 읍면동장까지 확대됐을까요? 자, 면사무실에는 어때요? 면사무실에도 컴퓨터 있어 없어? 그래요. 읍면동장까지 확대가 된 거야. 그러면 그 밑에 복지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그러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번에 지적정보 전단관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지적전산 시스템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와야죠. 자, 가시적 지적공부, 지적서관청, 지적서고, 연구버전. 공개는 어디에서 해? 지적서관청. 원칙은 반출이 돼, 안 돼? 안 돼. A적으로 천재지변, 시도지사 승인. 시도지사 승인 거만 반지축. 그러면 지적하일은 어디에서 관리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한다. 어때? X.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어디에서?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버전. 공개는 어디에서? 지적서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 그러면 정보관리체계 구축 누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정보 전단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전산 시스템의 관리 운영 누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체계가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되는 시험 준비가 그래야 시험 준비가 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이제 뭐가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 나와 있네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지적 공부의 기타 공부예요. 기타 공부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로 읽어. 누가 관리, 지적, 소관청. 다시 한번 써서, 자, 이거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들어가는 겁니다. 지적, 소관청이 등록 관리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조심할 것. 1번, 기억에 어디에? 지적, 소관청, 형광펜 딱 줘놓고. 누가 등록 관리?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 니은에 대해서 별표 하나를 딱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외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봐봐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왔으니까 지적공부는 정보관리 체계는 누가 관리 구축해?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그래요. 지적소관청. 이게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특히 2번을 니은을 외울 때 잘 숙지해 놓으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우리 지적공부 정보관리 체계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하죠? 지적소관청. 그럼 니은을 왜 별표가 하나 들어간지 아시죠? 그럼 이 지적소관청을 뭐로 장난칠 수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조심해서 해야 돼. 그러면 항상 요 문제가 나올 때는, 자, 지적 공부로 나와 있을 때와 부동산 종합 공부, 뭐예요? 요걸 조심해서 다뤄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긋하고, 니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른쪽 가서 이제 등록상, 우리가 어떤, 봐봐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 지적 공부의 내용이 등록되고. 자, 니은의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면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 그러면 건축물 대장 건폐율, 용적률이 등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기록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그 내용을 생각해야 돼,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의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거 조심해야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요거만 조심해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여기만 나와. 그러면 요걸 살짝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이 등록된다. 어때? X야. 자, 부동산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니을에 대해서는 특히 별표 하나 해놓고, 왜 별표를 하나 해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올해 뭐예요? 국토부에서 공시지가를 발표했잖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구청에다 전화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디를 떼봐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요? 혹시 부동산 종합공부를 발급받은지, 아까 계사장에서, 아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발급받은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뭐예요? 계사장. 개별 공시지가와 뭐예요? 토지 이동 사유. 그러면 우리 시사성이 있잖아.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하나는 부동산 종합공부. 그렇죠. 우리 시사성이 있잖아. 제가 출제원이면 내겠어. 제가 한번 내보겠어요. 다음 중 너 개별 공시지가가 등록되는데 알고 싶으면 어디를 발급받아보느냐.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그럼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하나는 부동산 종합공부. 근데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활용 자체를.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부동산의 혈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 명령 줄 잘 알아봐요. 대통령 명령. 지금 깜방에 계신 분이 하나 정해놓고 들어간 게 하나가 있어. 자, 그 밑에다 써봐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하나가 있어요. 깜방에 계신 분이 마지막으로 결정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뭐의 내용이에요?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죠. 봐봐요. 부동산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부동산 등기법 내용 중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OX, X. 그러면 항상 여기 이 부분을 공략할 가능성도 있죠. 자, 그 밑에다 또 하나 써놓을 거는,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해봐요. 자, 이거 봐봐요. 분명히 애웠어. 자, 앵무새인가 아닌지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법상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등록돼.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대통령령으로 하나 정해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밑에 샘플을 하나 두 개를 잡아봐요. 자, 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자, 요 둘 중에 그러면 저당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저당권의 채권액에 관한 사항. 자,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딴 선생님은 강의를 못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딴 강사는. 그러니까 제가 요거 강의하면 뭐예요? 군선생은 너무 어렵게 강의한다. 예측까지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불명히 외웠어요? 응용력이 있나 봐봐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제 출발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뭐예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 권리에 관한 사항. 자, 이거는 읽어봐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잖아. 이거는 등록되지 않잖아. 그렇죠?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라고 그랬지. 그 권리에 관한 내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왜 딴 선생님은 이런 설명을 안 하는데 왜 선생님만 유독 이런 걸 설명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하나 정하고 갔으니까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응용될 수. 이제 쉽게 출제되지 않아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나오게 되면.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26회 때 쭉 출제되고 연타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 기초적인 것은 내 출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하나 정하고 가서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부동산 등기법에 뭐가 등록된다?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만약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출제원이 뭡니까? 쉽게 내주면 이걸 뭘로 장난칠까요? 표시에 관한 사항. 그러면 X가 되겠죠?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에 관한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 둘 중에 A를 딱 잔소를 달아봐요. 자, 부동산 등기법에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이러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대통령령이 하나 정하고 가서 이게 뭐 읽어봐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잖아. 읽어봐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잖아. 이거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안 나와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단단히 배루고 있어요. 배루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원래 부동산 종합공부를 만든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 종합관리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부동산 종합관리사는 자격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근거를 하나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부동산 종합관리사를 못하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딴 사람한테 보게끔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한테 보도록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지금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부동산 종합관리사는 누구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중개사들만 볼 수 있게 해야죠. 근데 일반인들이 볼 수 하면 뭐예요? 공인중개사를 뭐하러 따? 그렇죠. 이유가. 그렇게 하면 종합관리사는 공인중개사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게 근거가 바로 부동산 종합관리사를 만들 근거가 되는 거야, 지금.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심부름센터. 그렇죠. 심부름센터를 지금 제도권으로 도입하려고 그래. 자격증을 뭘로 만들려고 그래? 사설탐정사로 바꾸려고 그래. 사설탐정사. 그러면 사설탐정사가 되면 뭘로 만들까요? 세금을 확보할 수 있거든. 그러면 사설탐정사 만들어지면, 이거는 사설탐정사를 어디에다 집어넣을까? 검찰에다 갖다 놔야 되니 검찰 산하에 둬야 될지 아니면
경찰 산하에 둬야 될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진보람센터 사설 탐정사가 못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얘네들이 뭘까요? 사설 탐정사라면 정보원들이잖아. 그럼 검찰에다 둘 건지 경찰에다 둘 건지 이것 때문에 지금 사설 탐 제가 이거 빨리 만들어지면 저 사설 탐정사 자격증 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하고 딱 컨셉이 맞는 것 같아. 컨셉이 맞아. 근데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안 만들어지고 있어. 그분이 추진하다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깜빵에 가 계시거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은 이걸 허용해놓고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 권리에 관한 사항, 해놓고 이걸 딱 해서 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그럼 맞다고 이야기해야죠. 읽어봐요. 권리에 관한 사항. 이거는 권리에 내용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부동산 등기법에 채권, 저당권의 채권에 관한 사항도 등록된다. 어때? X. 채권은 채권액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을까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잖아. 등기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저당권,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등록돼. 그러니까 나름대로 딱 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정리가 끝날 거예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5번에 무슨 도가 있어요? 일람도와 지번 책임표. 그러면 일람도 한번 봐봐요. 그냥 하는 사람하고 봐봐요. 자, 한자로 한번 생각해보죠. 일람도는 지적 공부야, 아니야? 아니죠. 기타 공부야. 아까 지적 공부는 딱 8종만 지적 공부라고 그래. 그러면 일람도는 무슨 공부다? 기타 공부. 그럼 읽어봐요. 1. 요거 한번 열람하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일람도야.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도면이야. 여기 도면이에요. 요거 무슨 색깔인지 봐봐요. 빨간 색깔이야. 이제 빨간 색깔도 모르네. 요거는 뭐야? 파란 색깔. 요거는 뭐야? 하얀색이 아니라 검은 색깔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버선도다. 일람도야. 요거는 뭐예요? 철도용지. 만약 철도용지는 녹슬면 불그스름하잖아. 자, 물리거는 하천이나 국어를 나타내는 거야. 검은색은 도로와 칠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버선도다. 일람도. 그러면 감을 한번 잡아봐요. 일람도에도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OX. X. 왜?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데 무슨 소재가 지번이 기록되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지번 색임표야. 지번 색임표. 색이라는 것은 색자거든. 색자가 무슨 색자예요? 찾을 색. 그러면 지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임표를 찾아. 우리가 이제 법에 이제 목차 색임표가 있잖아요. 목차 색임표. 가나다 순으로 빨리 찾아볼 수 있으면 목차 색임표를 찾아서 지번 그러면 몇 페이지에 쫙 적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번 색임표예요. 그럼 가볼까요? 지적소감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 지번 부여정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를 작성 비치할 수 있다. 그게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야.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 도면의 대장이 4장 미만 줄잖아 봐요. 4장 미만이면 일람도를 작성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4장 미만일 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게 뭐예요? 도면의 색인도. 몇 장인지 한번 봐봐요. 몇 장? 5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 생략돼서 몇 장이야? 4장. 4장 미만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람도 봐봐요. 일람도 읽어봐요. 오늘 거기까지 할 거니까 일람도 읽어봐요. 뭐가 보여? 10이 보이잖아. 일람도 일반 축적은 몇 분의 1? 10분의 1일 거죠. 자, 그러면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출제원이 아주 좋아하는 타임을 걸면 이렇게 지역적인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옆에다 지적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놓습니다. 지적도가 1000분의 1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자, 그러면 일람도의 축적은 몇 분의 1일까요? 일람도의 축적은 여기다 10분의 1을 곱하면 돼. 일람도는 몇 분의 1? 만분의 1이 3분의 만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에다 무엇을 곱해야 돼? 10분의 1을 곱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봐봐. 1, 10, 100, 1, 10, 100, 1000. 그렇죠? 미쳤어요. 1, 10, 100, 1000, 만. 그래서 일람도의 축적은 몇 분의 1이다? 만분의 1이야. 여기에다 10분의 1을 곱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적도가 500분의 1일 때 일람도의 축적은 50분의 1이다. 어때? X 500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예를 하나 딱 들어놔서 자,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도면의 장수가 많아서 한 장의 일람도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축적을 줄여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작성할 수 있다. 자, 일람도는 그러면 이제 기억을 우리가 출제해 놨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도 한번 눈팅 한번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람도와 지번색임표의 공통점은 뭘까요? 기타 공부라는 거야. 기타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도 무슨 공부야? 기타 공부. 지적 공부는 몇 종류야? 8종류. 8종류만 별로 법에 딱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 몇 종류? 대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에? 지적하에. 그럼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공통한 거죠. 소재라고 읽으면 아직까지 머릿속에 부팅이 안 된 거야. 어선도장, 녹도장, 그래요. 면적은 면장. 근데 지적 공부가 아닐 때, 다른 파트에서 문제를 풀 때는 봐봐요. 다른 지적 공부가 아닐 때. 자, 읽어봐요. 소재, 그러면 토지의 표시, 즉 사실이라고 읽어야 돼. 지목도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만약에 지적 공부의 소재가 나왔다. 공통. 자, 지목이 나왔다. 목도장. 면적은 면장.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자꾸 감각적으로 익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1차 준비하는 사람은 참 덜어요. 좀 시간에 오후에 오후에. 자, 한 명이라도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람들은 사정 변경이 없다고 그런다면 오후에 3시부터 오늘은 이제 물권법 총칙 부분에 대해서 약 30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는 사람은 듣고요. 좀 토요일 날 좀 단순하게 하자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